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원자가 어떻게 주기성을 띠는지 주기율표를 통해서 좀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하던 얘기 에너지 준위부터 같이 한번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 준위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가 스펙트럼 할 때 우주 초기의 원소를 배울 때 이제 에너지 준위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를 한번 봅시다.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번인 거 알죠? 탄소는 수, 헬, 리, 배, 비, 키니까 6번이죠. 그러니까 얘는 6번 원소인 건데, 6번 원소니까 전자가 몇 개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존재해야 되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4개 존재하면은 총 6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4개. 이렇게 이어주면은 총 6개의 탄소 원자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에너지 준이라는 거는 껍질로 올라갈 때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세로축을 전자의 에너지라고 볼게요. 전자가 가진 에너지. 그리고 가로축을 껍질 수. 그래서 껍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자, 첫 번째 껍질에서는 요 정도의 에너지를 가졌다고 해보자. 근데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수직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수직적으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수직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껍질로 올라갈 때도 수직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긴 해요. 그래서 증가폭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 껍질, 이게 첫 번째 전자 껍질, 뭐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배웠었죠? 그 과정을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배웠었죠. 흡수.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내려가면은 전자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방출. 그래서 이게 스펙트럼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전자 배치를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에너지 준위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을 또 살펴볼 건데,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정의로 먼저 얘기를 하면은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탄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를 구해라 그러면 어디예요? 요거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인 거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얘네가 이제 원자과 전자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거는 좀 꼭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화학적 성질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되는 그런 뭐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되더라. 그리고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같아요.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동일하다. 뭐 이 정도로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요, 일족 원소를 한번 살펴볼까? 우리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펴보시면은 일족 원소가 어딨죠?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요 세 개가 뭐 일족 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세 개를 다시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일족 원소라고 하면은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얘네 전부 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얘네 전부 한 개거든요.
그래서 갖는 화학적 성질이 있는데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하고도 쉽게 반응을 하고요. 뭐 산소랑도 되게 쉽게 반응하고요. 뭐 그런 화학적 성질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과 전자 개념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는요. 각각의 족에 특별한 이름을 붙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족 원소를 뭐라고 하냐면 일족 원소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특별한 이름을 붙였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화학적 성질이 되게 독특해서 그래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녀석들이 1족 원소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17족 원소를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하거든요. 얘를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로젠 원소 17쪽에 있는 원소예요. 이렇게 할로젠 원소. 그래서 쌤 근데 갑자기 1쪽이었는데 7쪽이 아니라 왜 17쪽이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저번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17쪽이 왜 17쪽이냐면 우리가 주기율표 다시 보시면 여기 가운데 3족부터 12족까지 비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외우는 이 수엘리비 비키니 이렇게 외운 20가지 원소들 있죠, 그죠? 20번까지의 원소들에서 이 3족부터 12족까지가 전부 비어 있습니다. 3족부터 12족까지 전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2족 다음에 13족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17족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전자 개수는 똑같이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전자 개수는 똑같이 늘어나니까 뭐 그냥 여기서 1에서 그냥 3인데 13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1족 원소 알칼리 급속에 대한 성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물리적 성질을 먼저 정의할 수가 있을 건데, 물리적 성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 원소를 두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하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자. 일단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적인 성질이 일단 얘는 금속입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택을 띠겠죠. 그래서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요.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금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겠죠. 금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금속인데 좀 단단하지 않고 물러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부서진다는 얘기야. 무르다. 쉽게 부서진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되게 작아요.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옛날에 토성 배울 때 했었죠.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심지어 얘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도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붕붕 뜹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다, 뭐 이런 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금속이기 때문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어떻겠어? 열과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크다. 매우 크다. 이 정도로 물리적 성질을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17족 원소, 할로젠 원소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17족 원소 같은 경우는 할로젠 원소인데, 일단 17족의 원소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플루오린,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 그 다음에 이제 뭐 Cl, 염소,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에 뭐 아이오딘,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할로젠 원소를 정의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이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 다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합니다.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는 거예요. F가 혼자서 쓰이는 게 아니라 F2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붙어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또 뭐 Cl2, 브로민2, 뭐 아이오딘2 이렇게 존재를 한다. 상온에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색깔도 좀 달라요. 각각의 색깔들 좀 특징적이기 때문에 외워줘야 되긴 합니다. 일단 F2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요, 황색을 떼요. 황색.
그 다음에 Cl2 같은 경우는 황록색. 그 다음에 브로민2 같은 경우는 젓갈색을 띱니다. 젓갈 아니에요. 젓갈. 그러니까 약간 갈색인데 붉은 갈색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아이오딘2 같은 경우에는 흑자색을 띱니다. 흑색인데 약간 자줏빛깔 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할로젠 원소들은 존재를 하고, 얘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있잖아.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되게 높아집니다.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원자 번호 순서대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F2부터 Cl2, 브로민2, 아이오딘2가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쓴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갈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왜 높아지는지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왜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F2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야? F2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당연히 뭐 7개겠죠? 원자 번호 7번이니까. 근데 Cl2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죠? Cl2 같은 경우에는 수헬 리베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 콜라. 그러니까 10 몇 번이야? 얘는 17번이겠죠. 17번. 17개. 그래서 원자 번호가 7개고 전자가 7개고 얘는 17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결속력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핵력, 뭐 약한 핵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자 사이에서 존재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점점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자의 개수보다도 양성자 수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양성자 수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같이 비례해서 커지더라.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걸로 하나로 열과 전기 전도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금속 원소죠. 할로젠 원소 자체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물리적인 성질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써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를 써야겠어? 화학적인 성질을 써야겠죠. 화학적인 성질. 그러니까 얘들아, 물리적인 성질하고 화학적인 성질하고 딱 비교를 하자면은, 물리적인 거는 뭐 전기가 통하네, 뭐 얘가 무슨 색깔을 띠네, 얘가 밀도가 어떠네, 얘가 뭐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떠네, 그런 거가 이제 물리적인 성질인 거고, 화학적인 성질이라는 거는 누구랑 이게 결합을 하는지, 응? 누구랑 결합을 해서 어떤 거를 발생시키는지, 이런 직접적인 결합에 관련된 거예요. 화학적인 성질이라는 거는. 그래서 일족 원소 같은 경우는요, 일단 화학적인 성질로서 물과 반응을 해서, 물과 반응을 근데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합니다. 진짜 막 폭탄 터지듯이 터져요.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내뿜는다. 그러면 그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그 후에 수용액은요,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염기성이 뭔지 아시죠? 뭐 산성 염기성 할 때 그 염기성인데, 그래서 하나 뭐 예를 들면은 리튬을 2개 준비를 해서 이거랑 물이랑 만약에 결합을 한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물이랑 결합을 하게 된다면은 이 반응물이 뭐가 되냐면 리튬 2개 그리고 OH가 이렇게 따로 붙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이런 화학식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이 리튬 OH가 뭐예요? 얘가 염기성 물질이죠. 그리고 H2 요게 수소기체. 뭐 화학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하기도 하지만 산소랑도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합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물을 많이 형성을 합니다. 뭐 산화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리튬
리튬이 그냥 혼자 있지 않고 리튬 2개, 산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리튬 2O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 2O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소가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속, 리튬하고 나트륨에 산소가 덕지덕지 붙기 때문에 얘네들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광택을 잃어버려요. 반짝반짝 빛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쉽게 붙으면은 광택을 잃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화물이 되면 광택을 잃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화학적인 성질이 있고요. 1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17족 원소 같은 경우는 일단 물에 녹지를 않아요. 물에 거의 녹지를 않기 때문에 반응성 또한 거의 없겠죠. 자, 물에는 거의 녹지 않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반응성이 나쁜 건 아니고, 비금속 원소 중에서는 그래도 얘네들이 비금속 원소 중에서는 반응성이 좋더라. 비금속 원소 중에서는 반응성이 탑이에요, 탑. 높더라. 왜 반응성이 높은 거야?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플로린을 보시면, 그러니까 뭐만 얻으면 돼. 전자 하나만 얻으면 얘네가 옥텟 규칙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2개 있고 바깥에 이렇게 7개가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쌤이 양성자수 잘못 썼네. 쏘리 플로린이 9번이죠. 질소가 17번이고 쌤이 이거 아까 잘못 썼네요. 쏘리 양성자수가 7개가 아니라 9개. 쏘리 이거 잘 적어주시고, 그럼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만 더 들어오면은 얘가 안정해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비금속 원소 중에서는 좀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소랑은 정말 미친 듯이 반응을 합니다. 수소와는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한다. 반응을 쉽게 한다. 그래서 수소랑 반응을 하면 얘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 플로린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HF가 되고요. 그 다음에 CL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HCl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롬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H브롬. 그 다음에 아이오딘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HI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중에서 HF 있죠. 요거 플로린 플로린이 수소랑 결합한 이 녀석은요 약산이에요. 약산. 산성이 조금 그래도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3개는 강산입니다. 강력한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HCl이 뭐야? HCl이 그 우리가 화학실에서 많이 쓰는 그 대표적인 강산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산과 강산 3개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성질로는 금속과 반응을 해서 염을 발생시키더라. 염을 생성한다. 뭐 염이 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차차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염이라는 거를 생성한다는 거, 그것만 좀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학적인 성질까지 했고, 자 마지막 성질로 이제 반응성의 상대적인 거를 좀 우리가 좀 예측을 할 건데요. 일단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원자 번호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자 번호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원자 번호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할로젠 원소는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원자 번호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 더 반응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원자 번호에 얘는 반비례하더라. 그리고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비례하더라.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중요한 포인트들은요, 쌤이 여기서 적은 게 가장 뭐 간단하게 쌤이 추린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다 내용 써주셔야 돼요.
쌤이 다 추린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꼭 알자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1단원도 끝이 보이죠. 1단원의 4단원인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파트로 넘어왔는데, 일단 화학결합이 뭔지, 화학결합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화학결합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라는 건 뭐냐? 헬륨, 그리고 뭐 네온, 아르곤, 요런 원소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18족 원소예요. 얘네들은 18족 원소입니다. 18족 원소란 얘기는 마지막, 그러니까 최가 꽉꽉 차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 전자 껍질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족 원소를 뜻하고, 결국에는 이 18족 원소는 굉장히 안전하게 상온에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정하게 존재한다는 뜻은 뭐냐면 누구나 원하는 워너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누구나 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안정적으로 있고 싶어요. 누가 막 반응성이 너무 좋아갖고 막 이끌려 다니고 결합해야 되고, 누가 그런 걸 원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겠죠.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화학결합을 거의 하지 않아요. 화학결합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네, 뭐 물론 완전히 100%안 한다는 건 아니고 거의 안 한다.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서는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등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거 배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학결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가 8개라고 착각하는 친구가 많은데, 원자가 전자수는요, 또 쉽게 얘기를 하면은 화학 반응에 결합을 하는 전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이기 때문에 얘는 화학 결합을 하지 않죠. 비활성 기체는.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0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거 꼭 알아둡시다. 원자가 전자수가 0개다. 8개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비활성 기체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 이거를 또 알아봅시다.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 자, 일단 화학 결합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8족 원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워너비죠, 워너비. 18족 원소가 처럼 되고 싶다. 이 마음가짐 하나로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족 원소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한다. 이게 화학 결합을 하는 주된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어떻게 있기를 원하고 싶을까? 나트륨이라는 게 뭐죠? 나트륨이라는 건 원자 번호 11번인데 일단 전자가 몇 개 있냐면 11개 있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냐면 8개 있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8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자 껍질에 하나 존재할 겁니다. 1개. 그래서 마지막 전자 껍질에 여기 뭐 달랑 하나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게 나트륨이거든요. 그럼 나트륨은 뭐가 되고 싶을까? 나트륨은 뭐가 되고 싶냐면 얘는 전자 껍질을 하나 띄고 싶은 거야. 그지? 얘가 지금 너무나도 얘는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거지. 그래서 얘를 띄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나트륨 입장에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은 얘를 하나 띄내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면 돼? 나트륨 플러스가 되면 돼요. 나트륨 플러스가 왜 플러스냐면 이 전자는 1 마이너스를 띄거든요. 근데 자기 몸에서 1 마이너스가 뛰쳐나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 0이었는데 내 자신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정기적으로 플러스 1로 바뀐 거죠. 무슨 얘기인지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원소든지 이렇게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띄어서 이렇게 안정적이게 되고 싶지만 뭐 예를 들어서 플로린 같은 녀석은 반대로 하나를 얻어서 안정적이게 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결합하는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학결합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건데요. 화학결합의 종류 딱 두 가지밖에 안 배워요. 첫 번째는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이온 결합까지만 좀 같이 배우고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일단 화학 결합의 종류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이온 결합입니다. 자, 이온 결합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숙지를 하고 갑시다. 일단 이온 결합은요, 금속 원소에서 발생하는 양이온, 그리고 비금속 원소에서 발생하는 음이온, 얘네들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다. 자, 정전기적 인력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플러스랑 플러스끼리는 어때? 우리가 플러스라는 극과 플러스 극이 있으면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얘네들은요. 같은 극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서로 밀어내죠. 그죠? 누가 남자 붙어있고 싶어 하냐. 그지? 그래서 이 플러스랑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반대로 뭐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이랑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당연히 서로 끌어당기겠죠. 그죠? 서로 반대되는 극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금속 원소에서 쌤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금속 원소 중에 아까 위에 거 보세요. 이거 나트륨. 나트륨은 전자가 11개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최외각 전자가 1개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하나를 띄워야 돼. 그지? 그래서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싶다? 전자를 잃고 싶다라는 거죠. 전자를 잃고 싶다. 근데 반대로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를 얻고 싶어 해요. 얘는.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합니다.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죠. 금속 원소는 나는 전자를 좀 잃고 싶은데 얘는 전자를 얻고 싶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에서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요. 그럼 양이온은 옆에 이렇게 자기 이온 표시를 좀 해줘야 돼요. 몇 개를 잃었는지.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추가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띄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단 나트륨하고 CL하고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자, 나트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죠? 나트륨은 11번이고요. CL 같은 경우는 몇 번이에요? 17번이죠. 그래서 각각 원자 모양을 한번 그려보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가운데 11번이니까 플러스 1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있냐면 2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전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개? 8개가 가득 차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마지막 껍질에도 하나 존재합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총 11개를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전자 껍질에 하나 이렇게 존재하더라. 근데 Cl 같은 경우는요. 비슷한데 17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17번이면은 일단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17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운데 일단 2개 똑같이 첫째 껍질에 당연히 2개 이렇게 2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얘도 8개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도 8개를 가득 그려줍시다. 그럼 8개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마지막 껍질에 몇 개냐? 자, 이제 지금까지 전자 몇 개 썼죠? 지금까지 전자 2개, 8개니까 10개 썼죠. 그럼 당연히 마지막 껍질에 7개를 더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그럼 서로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를 하나 띄워주면은 어때? 옥텟 규칙 만족하죠. 이 하나 띄워주면은 이제 안에 8개 만족하잖아. 근데 반대로 이 Cl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추가해줘야 돼. 그러면 8개를 만족하거든. 바깥에 껍데기가.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이동하면은 된다 이거지. 그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전자를 잃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뭐로 바뀌냐면 Na1 플러스로 바뀝니다. 근데 반대로 Cl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나트륨에 있던 전자가 자기한테 왔죠. 그러니까 얘는 Cl1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그대로 서로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그냥 NaCl 요렇게 써주기만 하면은 아 얘가 지금 이온 결합이 됐구나.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aCl 요 상태로 그냥 써주는 게 이온 결합이 된 거다. 이온 결합 물질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결합하면은 사실 여기 하나 떼지고 여기서 하나 떼지고 여기서 하나 추가됐으니까 서로 안정적인 게 2개 붙어있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서로 맨 껍데기가 8개 있는 둘 다 8개 있는 요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쌤처럼 그려보는 게 퀴즈로 오늘 나갈 겁니다. 그래서 퀴즈로 2문제 정도가 나갈 건데 일단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퀴즈로는 마그네슘이랑 산소의 결합을 한번 쌤처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트륨이랑 산소 요 두 가지를 숙제로 그려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했어요.